iOS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애플의 개발자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고 두 가지 유형입니다. 일반 개인으로 개발자 등록을 할 때는 무료고 기업으로 가입을 하실 때에는 연 12만 원입니다. 물론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애플 계정이 있는 상태에서 가입해서 개발자로 전환하고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볼 부분은 엑스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에서는 애플의 아이디가 있고 그리고 개발자로 개인이든 기업이든 등록을 해놓고 나서 엑스코드를 설치한 후에 실행하면서 저랑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보면서 아실 수 있겠지만 스위프트, 엑스코드 이거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엑스코드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은 직접 개발했던 애플리케이션의 바로가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곳에 크리에이트에서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라고 클릭을 하시면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싱글 앱이라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앱을 개발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엑스코드가 버전업이 너무 많이 돼요. 문구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이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동일하게 반영되는 그런 디바이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직접 해볼 거고 iOS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화면은 어디서 만들 수 있느냐? 캔슬을 하면 것입니다. 것이지만 엑스코드는 살아있죠. 파일에서 뉴에서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직접 선택할 부분은 싱글입니다. 물론 얘를 선택해서 앱을 개발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처음에 시뮬레이터를 보여드리고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메인과 한 페이지 정도를 먼저 해볼 거기 때문에 싱글로 선택해서 넥스트. 예를 들어서 싱글이 아닌 경우를 선택해도 개발자에 대한 정보와 랭귀지, 어떤 언어를 쓸 거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위프트로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버전이 계속 이게 변경되면서 바뀌는데 디바이스를 아이패드나 애플, 아이폰에도 동일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부분이 물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것만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선택을 전부 해제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부분, 이게 무엇이냐면 관리자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애플 아이디가 있으면 돼요. 여기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앱을 설치했을 때 사용자가 설치된 아이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밑에 네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RGO라고 해서 입력을 해줄 거고 개발자의 이름, 그리고 이 부분은 도메인을 거꾸로 뒀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강의를 보면서 차차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iOS 앱 개발 강의는 단순히 이런 툴들을 강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딩할 때 문법 구조를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함수나 내장 함수, 그런 부분, 연결하는 그런 사양들, 뷰, 메소드들을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이냐를 물어봅니다. 이런 프로젝트 파일, 템플릿, 라이브러리 가져다 쓴 것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면 다큐멘트 아이클라우드라고 해서 애플을 쓰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클라우드를 쓰고 있죠. 그런데 클라우드를 쓰더라도 저는 권장하고 싶은 것은 서비스하기 전에는 무조건 네트워크 문제로 연결이 돼야 하니까 네트워크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접속이 가능한 여러분들의 드라이브 자체로 연결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다른 드라이브, 데이터라는 드라이브에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라는 드라이브를 선택했어요. 크리에이트를 하면은 신규로 아까 앱 이름을 정해줬죠. 대문자로 RGO라는 폴더가 생성됨과 동시에 프로젝트들과 앱 관련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크리에이트를 해보고 완료가 됐으면 이제 이러한 사항이 출력이 될 거고 모두 완료가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좀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터가 아마 여러분들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건 이따 제가 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릴 거고 이렇게 되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RGO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죠. 이 안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 자체에서 엑스코드에서 작업한 모든 내용이 그 폴더의 파일들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볼륨에 데이터라는 드라이브 그리고 RGO라는 아까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고 여기 이제 엑스코드 또는 스위프트 이런 파일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 스토리보드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싱글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가 나온 것이고 원래 여기에 3개, 4개 정도가 나옵니다. 인터페이스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이제 이게 워크스페이스라고도 하고요. 현재 여기는 내비게이터 영역이 되고 이런 내용은 뭐 나름 조절할 수가 있겠고 에디트 영역이에요. 여기서 코딩을 하는 거죠. 이런 파일들을 현재는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화면이 되겠고요. 에디트 영역의 밑에는 원래 실행을 해봤을 때 오류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 어떤 디버그 확인 이런 창이 지금 가려져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이게 지금 비활성화돼 있죠. 가운데가 클릭하면 이렇게 디버그 창이 열리는데 굳이 지금은 디버그를 확인할 일이 없으니까 누를 필요는 없겠죠. 우측에 각각 유틸리티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도 유틸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내비게이터에서 코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그냥 해당 스위프트 파일을 클릭을 하면 코딩할 수 있는 이런 텍스트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좁다,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따로 창이 열립니다. 이렇게 널찍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에디트 기능을 편집을 하실 수 있는데 옆에 줄 번호가 만약에 안 나오시면 그럴 때에는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스코드를 클릭하시면 프리페어런스라고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텍스트 줄 번호나 이런 게 나오면 라인 넘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컬럼 수를 몇 개까지 묶어줄 건지 이런 부분은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 문서는 ESCKR이 아닌 UTF-8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줄 번호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함수나 클래스별 작업을 하실 때 뭐 내가 기억하고 싶은 또는 어떤 기능이 뭐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하시려면 줄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표시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여기에는 뭐가 있었다. 근데 나중에 필요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딜리트 포인트 제거를 해줄 수도 있고요. 해당하는 내용에 어떤 컬럼이라던가 문구를 넣고 싶다 하시면 AS라고 만약에 넣으셨을 때 보시면 삼각형 하얀색이 나오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넣지 않았을 때는 하얀색이 없죠. 넣은 내용은 넣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 주석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딜리트로 해서 전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뭘 보셔야 하냐면 인덱스 메인 스토리 보드를 보셔야 합니다. 클릭을 하면 시간이 좀 지남과 동시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저는 싱글이기 때문에 뷰에 대한 내용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선택해서 뭐 여러 개 확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딱 싱글 하나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냐면 다큐멘트의 아웃라인 정도. 여기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우측에 여기 있는 내용을 드래그해서 막 작업을 하시게 되면 여기 밑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럼 작업하는 이곳은 무엇이냐? 스토리보드가 표시가 되는 곳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려져 있는데 다큐멘트의 아웃라인 자체를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을 할지 이것도 차차 저랑 이제 공부하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내려놓도록 하죠. 아까 유틸리티 영역이라고 전체를 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 아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보드로 드래그를 해서 해당 사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
이 스토리보드에서 가져온 내용 클릭을 하면 여기에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설정을 확인하고 내용을 변경하고 그런 사항들이 이 부분이 되겠고 위에도 툴바라는 게 있죠. 이런 사항들은 하나씩 눌러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편집할 때는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동으로 바뀌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나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 툴바 인스펙터라고 해가지고 각각 내용을 변경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합니다. 물론 지금 앱을 아무것도 드래그 안 해서 지금 빈 화면이죠. 하지만 개발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하니까 시뮬레이터에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나오는지 확인은 여기에서 런을 해서 확인할 방법이 있고 그 이후에 서비스하기 전에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나의 아이폰을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이 자체 엑스코드에서 시뮬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알고 계실 건 엑스코드에서 확인을 하더라도 시뮬레이터는 엑스코드가 아닌 다른 앱입니다. 단지 엑스코드에 연동이 돼서 보여질 뿐입니다. 그러면 일단 엑스코드에서 이 프로젝트를 빌드할 수 있는 그 앱은 어디에 있느냐? 프로덕트라는 메뉴에 스킴이라는 게 있어요. 스킴이라는 앱인데 지금 이제 엑스코드가 계속 변화되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클릭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밑에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폰 X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이폰 X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쭉 보면 아실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실행할 때는 플레이를 눌러야 하고 현재는 시뮬레이션 중에서 이런 내용들 아이패드부터 해서 쭉 최신 버전 뭐 더 많이 나오겠죠 앞으로. 그런데 여기서 노 디바이스 이것은 나의 맥에 아이폰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럴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연결이 되면 아마 이렇게 창이 뜰 건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엑스코드에서 필요해서 지금 연결을 했죠. 확인을 좀 해본다면 맨 위에 아이폰이라고 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동을 해서 쓰는 건데 현재는 아이폰을 연결을 해도 접속되지 않아요. 왜냐면 RGO라는 앱이 연결된 아이폰에는 없기 때문이죠. 현재 뜰 수 있는 것은 이 아이폰 X가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뜰까요? 실행을 해야죠. 실행을 하려면 어떤 걸 눌러야 하냐면 플레이 하면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져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나올 거고요. 완전히 검정색으로 해서 되게 크게 실제 버튼들까지 있는 상태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건 제가 설정을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핸드폰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이런 뷰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엑스코드 자체로 넘어와서 얘를 중단을 합니다. 그러면 중단 버튼이 비활성화가 되고 아까 그 앱은 메인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RGO라는 이 앱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 생성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물론 다시 실행할 수가 있어요. 런 플레이를 하면 아이콘이 생기죠. 아무것도 없는 백지가 떴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중단을 하지 않고도 핸드폰처럼 그냥 일반 화면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분 키보드에서 커맨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H 그러면 홈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내용이 되겠고 다시 한번 화면 전환을 하는 내용인데 쉬프트 커맨드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H를 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잠시 후에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까지 다 이제 알려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그냥 이렇게 단순히 시뮬레이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맵에 있는 모든 자원을 얘가 쓰는 겁니다. 하드 용량까지도. 그건 이따 알려드릴 거고 다시 한번 메인으로 가서 얘를 딱 중단을 합니다. 중단을 한 상태에서 아까 아이폰 연결한 거 있죠? 그 부분을 가져옵니다. 클릭을 하면 해당 내용이 만들어졌고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보느냐? 아까 시뮬레이터 본 것처럼 동일하게 run, 플레이를 해줍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뜨면서 내용이 나와요. 에러를 보면 당연한 얘기죠. 파일도 없고 넣지도 않고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플레이 자체가 안 됐다는 겁니다. 다시 메인으로 가려면 좌측에 이런 부분들 클릭하면 해당 폴더로 가는 거고 아까 에러에 대한 표기된 내용을 본 거고요. 그래서 직접 지금 할 내용은 세팅을 하는 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새 창으로 뜨는데 앱을 간단하게 만들고 시뮬레이터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변경을 해놓은 상태고 실행은 이 부분이면 여기 아이콘이 뜨면서 실행이 되죠. 현재 아무 내용이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앱의 메인 자체가 없기 때문이고 알려드린 대로 커맨드 시프트 H를 하면 메인으로 가고 얘도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폰과 동일합니다. 클릭을 지그시 하고 있으면 이렇게 삭제나 이동이 된다는 거 아실 테고 해제하는 방법은 다시 시프트 커맨드 H 원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메인으로 다시 가서 얘는 직접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 축소, 회전 다릅니다. 근데 일단 설정에 언어를 좀 세팅을 해줘야 할 텐데 해당 언어는 저는 지금 한국어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흔히 일반이라고 하죠. 이렇게 아이콘이 된 모양 찾으셔서 들어가면 랭귀지 앤드 지역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어를 한국어로 현재 선택이 돼 있고 한국어라고 검색을 해서 찾으면 좀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이 아마 미국으로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한민국이라고 검색을 하면 위치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앱의 어떤 장소라던가 지도를 할 때 자동으로 사용자의 위치 파악이 될 텐데 일단 이 제작에 대한 내용들 이런 사항들은 이제 사용자가 대한민국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국가에 세팅을 해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고 그럼 이 디바이스 크기도 이 크기는 어디에서 설정을 할 수 있냐면 윈도우입니다. 여기 이 시뮬레이터가 선택이 되면 메뉴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윈도우 클릭하면 이런 세팅 사항이 나오죠. 줌 한 단계가 커졌죠? 그런데 저는 작게 쓸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줌 누르면 작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윈도우에서 이 부분이 돼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뭐냐면 케이스까지 나오고 실제 끄고 키는 것까지 다 되는 겁니다. 볼륨 높이 조절 그런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쓰고자 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되고 이 부분을 해제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이 마우스도 보이시죠? 이렇게 조절을 드래그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여기까지만 쓰는 걸로 해서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앱을 개발하면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해야 되겠죠. 나의 앱을 아이패드에서 바로 볼 수도 있고 가로로 회전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디바이스 회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시뮬레이터가 반드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내용은 디버그 옆에 이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로테이트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하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지고 해당 사항을 계속 모드로 돌아가면서 원 상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대 축소, 지도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렇다면 이 자체는 이제 원하는 내용을 또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 클릭해서 해당 위치로 가는 것은 뭐 다 아실 테고 이건 옵션입니다. 옵션키 눌렀더니 원래 타깃이 있고 반대편에 하나가 더 생겼죠. 이 상태에서 확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무슨 세로로 확대? 이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돌리는 거, 회전 방향. 그리고 여기 북이라고 나침반처럼 뜨죠? 회전 방향. 그리고 북쪽 이쪽이라고 나침반으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나의 핸드폰에 있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을 수도 있겠죠. 시뮬레이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일에 보면 스크린샷. 일단 한번 찍힌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바탕화면에 있을 겁니다. 만약에 바탕화면에 없다 하면은 여러분이 따로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미지로 해당 사항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 얘를 핸드폰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Shift Command H 바탕화면을 본 상태에서 사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굳이 나는 뭐 갤러리도 필요 없다. 사진을 바탕화면에 넣고 싶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플러스 표시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갤러리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터치해보면 아까 그 이미지 했던 것들 클릭해서 드래그 좌측으로 우측으로 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삭제 또한 가능합니다. 휴지통으로 사진 삭제 또한 가능하고 그럼 일단 얘를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하고 나서 간단하게 앱을 좀 만들어 보는 게 낫겠죠. 메인 스토리보드로 들어가시면 뷰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 왼쪽에 내용은 필요 없잖아요. 화면도 좁고 이렇게 중단을 하고 뭐 버튼이나 텍스트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측에서 원하는 내용을 선택을 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뭐 주로 쓰는 게 라벨 버튼 이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 그러면 이렇게 버튼이라고 내용이 나오죠. 이 사항 편집은 그냥 더블 클릭해서 이 자체에서 글을 써줘도 되고 아까 이 부분 클릭을 해서 버튼이라고 내용을 바로 가기로 했고 얘는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건 지금 왜 그러냐면 사이즈가 원래 기본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줍니다. 그럼 바로 가기라고 해서 내용이 만들어졌고 해당 사항 수정이나 폰트에 대한 내용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죠. 클릭을 해서 직접 이걸로 해줘야 합니다. 한 22 정도 해주고 약간 크게 바로 가기라고 되어 있죠. 일단 그림자는 없이 했는데 이렇게 그림자 일단 지금 연습이니까 그림자를 없이 할까요? 그림자를 없게 하려면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해서 아까처럼 디폴트 초기화시켜주고 텍스트에 대한 색상은 뭐 파란색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고 뭐 나름대로 원하는 내용으로 선택을 해서 세팅을 하면 되겠죠. 레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드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이 앱에는 메인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뷰라는 곳에 기본적인 사항에 바로가기라는 이런 사항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여기는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예요. 오브젝트 중에서도 버튼에 대한 오브젝트가 들어갔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클릭해서 드래그 이건 그냥 텍스트 문구예요. 이 정도 수평을 맞춰서 하고 여기다가 제가 내용을 넣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도 아까 저는 그냥 블루로 하겠습니다. 사이즈 20 정도로 해주고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클릭해서 드래그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버튼이 더 커졌는데 실제 내용보다 그럼 얘를 좀 더 많이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사이즈를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 보겠습니다. 실제 이 내용을 저장을 했는데 뷰를 봐야 되겠죠? 어차피 아이폰 X 뷰가 있는 상태니까 런을 해줍니다. 완료가 되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죠. 이거는 지금 버튼이기 때문에 깜빡깜빡하는 거고 얘는 깜빡깜빡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라벨이라는 거죠. 버튼과 라벨은 다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버튼이 될 수 있게 한번 해봐야겠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해서 중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CPU나 이런 사항이 문제가 없어지고 여기 지금 보면 아래에 히스토리가 상황별로 나오죠. 그건 이 디버그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지금은 이 카테고리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껐죠. 원래 뭘 가져야 하냐면 뷰 컨트롤러에서 스위프트 파일을 수정을 해줘야 해요. 하드코딩으로.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시스턴스를 가져와야 돼요. 정확한 명칭으로는 어시스턴트입니다. 그러니까 에디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는 필요 없잖아요. 이제 안 쓰잖아요. 화면도 좁은데. 그러면 얘도 끕니다. 그럼 완전 단순히 코딩할 수 있는 화면이 넓게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코딩을 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어시스턴트 자체에서 클릭을 하면 방향을 줄 수 있어요. 현재 라이트로 되어 있는 거고 아래에다가 넣으면 좀 더 널찍하게 코딩이 가능하겠죠. 이런 사항은 직접 여러분이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라이트에다가 해도 되고요. 아니면 버텀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일단 코드를 좀 알고 있다는 상황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C 언어입니다. C 언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듣는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포트를 해오는데 이 모듈을 불러오겠죠. 클래스는 무조건 아시다시피 대문자 여야만 합니다. 첫 스타트에는. 그래서 뷰 컨트롤러라는 자체를 열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 바로가기가 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클릭을 오른쪽으로 하세요.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죠. 그냥 아무 데나 놓으시면 안 되고 문구가 뜨죠. 현재 보시는 이 문구가 뜨면 돼요. 아무 곳이나. 요곳이나 제일 처음에다가 만들어주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기본 액션을 실행해 주는 거니까 여기다 내용을 넣는 것은 매개 변수 이름이에요. 함수를 사용자 함수로 만들 거고 그 사용자 함수에 매개 변수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뭐 나름 이렇게 해주고 커넥트를 했을 때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들어가야 돼요. 자 클릭하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에러라고 해서 레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문서가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에러가 난다면 긴장하지 마시고 끄신 상태에서 그 에러를 그냥 막 아무 내용이나 넣어보세요. 이렇게 입력이 된다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났겠고 키보드에다 입력을 막 했는데 딩딩딩딩 이런 소리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쓸 수 없는데 자꾸 키보드 소리만 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현재 경로 만약에 이런 위치로 됐다라고 했을 때 뷰 자체의 파일이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흔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그럴 경우도 있을까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일단 이 뎁스 깊이를 보세요. 이 문서의 위치가 어디인가 여기에서 RGO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현재 이런 경로까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클릭해서 일일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는 거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라이트로 했다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져요. 오토매틱해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항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일일이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쓰기가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내용이 튀어나왔어요. 이 내용이 함수를 연결하는 것, 즉 보이드로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함수를 정의를 하겠다. 그 함수의 이름은 이것이다. 이 함수의 인수값은 이렇다. any타입으로 아까 창에서 any타입이었잖아요. 정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URL 클릭했을 때 링크가 될 수 있게끔. 얘 같은 경우와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이제 학습을 하면서 차차 알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이 함수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는 거고 아까 보이드로 돼 있다라고 설명해드렸죠. 그런데 이 자체를 못 알아들으신다라고 하시면 C 언어를 배우고 오시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